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풀타임 일자리 3년간 200만 개 증발, 고용 붕괴 사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작년 말 1889만 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보다 195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에다가 또 부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보수 정치권은 주 40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연장하는 등 일자리가 있는 노동자는 장시간 과로에 시달리고 또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에 빠지는 이런 정말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주 30시간대로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것만이 현재 실업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 관련해서 배경신문은 근로와 창업보단 주식과 코인에 매달린 2030의 우울한 현실 역시 위에서 일자리에서 얘기한 대로 새로운 일자리나 또 새로운 청년들이 창업, 아무런 자본 없이 창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매력 경제가 저성장 상태에서 소비가 축소된 상태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유지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인권 외면 문 대통령, 미국은 박원순 조국 윤미향까지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대한민국이 어쩌다 삼류 인권 국가로 전락했나.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는 조목조목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부패, 성추행, 표현의 자유와 언론 억압을 들고 있다. 동아일보는 미 인권 외교 남한까지 겨누는데 북인권 결의안 눈 감는 정부. 매일경신문 애틀랜타 인종증오 범죄 눈 감는다면 미 인권 말할 자격이 없다. 이 조선중앙동아는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를 가지고 한국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매일경제가 그나마 아주 제대로 사설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틀랜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정오, 이 학살, 또 미국의 인종 차별, 어마어마하게 반인권, 비인권적인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벌어지고 있는 이 미국이 이 국무부 인권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다른 나라 국가에 대해서 인권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도무지 이거야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나라 인권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 제목의 사설에서 접종의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 경향신문의 유황실 고령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투명 관리로 불신 없애야 한다. 당연히 집단 면역이 필요하다면 맞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 이 기저질환자들의 경우에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집단 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수의 기저질환자의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어쩔 수 없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돼야 한다. 이런 논리인가요? 굉장히 위험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접종 후에 이거 기저질환 때문이지 백신 접종 때문 아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환자의 경우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 위험한 사망 또는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고 했을 때는 좀 신중한 환자 상태에 따라 신중한 접종, 사전 준비 단계라든가 또 지켜보는 과정, 만약에 백신 접종과 동시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기저질환자라면 굳이 백신 접종해야 하는가, 접종해서 사망시를 앞당겨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는데 아무런 방역 당국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백신의 임상 실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뭐 그것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소수의 생명과 인권은 소중한 것이니까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통일부는 추경 예결 소위 선심성 퍼주기 과감히 털어내라 하는데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뭐 별의별 조건들이 다 붙어 있을 테고 또 자기 지역구라든가 자기의 관련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 이런 어떤 선별의 어떤 꼼수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항상 그런 문제, 불평등 이런 것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번에는 뭐 그렇게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며 또 상위 고소득자 재산 많은 경우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특별 재난세를 통해서 환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것을 다시 조세를 통해 환수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면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불평등, 혼란, 또 행정적 비용, 시간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더 기할 수 있고 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박영선 오세훈 대결 확정, 여당은 관건 총동원, 야당은 단일화 안주. 그런데 지금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도 그렇지만 여러 차례 단일화 경선 과정을 거쳤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경우도 아마 두 사람과 거쳤고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도 또 두 사람과 내부 경선 과정을 거치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초기 내부 단일화 과정에서 경선에 탈락한 사람들 지지하고 싶지만 뭐 탈락해버렸기 때문에 선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박영선과 오세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선택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득표자를 우선으로 당선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만약 결선 투표가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유권자들을 1차에서는 다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에서 50% 이상 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 결선 투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선택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후보, 자기가 원하는 정당을 선택하게 하려면 결선 투표제 도입이 절실하다. 그래서 뭐 지자체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서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 그게 민주주의죠.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지만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뭐 노동조합은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정치권, 국가 권력, 지방정부 권력을 선출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선거 앞둔 전기료 조삼모사 탈원전 또 다른 폐해다. 도대체 이 탈원전을 계속 얘기하는 자체가 문화일보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2019년보다 2020년 작년에 원전에서의 전기 생산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탈원전 얘기했으면 전체 전기 생산에서 원전 생산 비중이 줄어들어야 탈원전인데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확대 정책인데 계속 탈원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4차 소환 거부한 법치 파악의 이성윤 당장 강제 수사해야 한다. 아마 수원지검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자 4차 소환을 했는데 안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검찰의 중립성은커녕 법도 다 어겨버리는 거죠. 왜? 뭐 실세니까. 이제 검찰총장 후보로 갈 실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 권력 투쟁의 장이 되어버린 것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권이 검찰을 그렇게 권력의 휘하에 두고 자기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해 왔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화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 관련 중앙일보는 선거 앞두고 끊이지 않는 선관위 중립성 논란.
단일화 촉구, 관관, 시민, 주말 기습조사, 투표율 제고는커녕 편파, 시비로 불시켜. 지금 우리나라 선거가 너무 선거에 제약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선거 제한을 과감하게 풀되 개표에 있어서 선거 부정 시비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개표를 통해서 이 선거 부정 시비를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관련 조선일보 정부발 공기업 방만의 결과 빚더미 LH 펑펑 복지 투기까지, 공기업이 뭐 수익성 원칙에만 매몰된다면 사실 공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기가스, 수도, 도로 등 항만 등 국민의 이 직접적인 생활에 관련이 되는 것이고, 또 전체 산업의 기간 산업으로서 이것을 육성하는 그런 어떤 뒷받침하는 그런 기업이 공기업인데, 이 공기업이 수익에만 매달린다면 전기, 가스, 수도 비용을 국민에 전가하면 얼마든지 이 공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을 늘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공기업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LH의 경우에 이 투기 부정,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LH가 토지주택공사 공기업으로서 공공주택만 건설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LH 직원들이 볼 때 LH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전부 공공에서 국가의 소유로 되는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된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투기를 할 의미도 없고 투기할 필요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LH 직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조차도 이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할 공기업이 이런 사적 그런 시장 영역에서의 부동산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 관련 경제신문은 대통령 여당 지지율 최저 경제 성적표부터 들어보라. 한겨레 신문은 당정청 지지율 동반 급락에 담긴 민심 직시한다. 사실 보수 양당은 시계추처럼 권력이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특별히 더 나은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대방 실수에 따라 지지자가 이동하는 것이죠. 양쪽 콘크리트 지지 세력이 있고 그 중간에 그 중도 세력들이 어느 실수하는 쪽에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일본 중도 지지층에서 볼 때 이쪽이 문제라서 이쪽을 찍었는데 결국은 몇 년 지나 보니까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똑같더라는 거죠. 다 부동산 투기하고 뭐하고 엄청 강남 좌파라고 했는데 강남 좌파가 되는 것이고, 보수라고 하지만 극우주의자들이고,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되고, 일반 국민들은 지금 허리가 휘는 판에 상층에서만 권력 노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쪽이 더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권력을 잡은 쪽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둔비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미국 주한미군 주둔 비용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주둔비를 우리가 엄청나게 이번에도 올려주는 협상을 했는데, 주둔비는 주둔군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군이 내거나 미국이 내야 하는 것이죠. 이 소파 협정에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이걸 부담해야 하는가? 미국이 한국 정부의 강압으로, 일본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가해가지고 방위비 특별협정이랑 소파협정과 다른 특별협정으로 이것을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비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지급해온 미집행액만 1조 원대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13% 정도 올려줬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아주 고율의 방위비 인상을 해준 것입니다. 전기료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어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유보, 2013년 이래 연료비 변동분을 발전 논가에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아 환경보호 대의 지켜야 한다. 지금 발전 단가로 봤을 때도 그렇고 환경 문제를 생각했을 때도 전기를 올려야 되는데
결국은 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안 올렸다. 뭐 그런 이제 비판인 거죠. 뭐 필요한 분 인상을 해야죠. 그러나 에너지 빈곤 가구, 뭐 저소득층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을 면제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신산업관련 환경신문은 정부가 키운 노동 기득권 미래 먹거리까지 막을 건가? 멸경신문은 전기차, 수소차 성장 가로막는 이익 집단의 시대착오적 요구. 아니 도대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고 자기 생계가 박탈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산업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다 비켜라. 당신들은 다 물러나라. 이렇게 한다. 거기 가면 그래 신산업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구산업에 종사했던 그런 기술과 기능을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뭐 굶어 죽든 그냥 알아서 나가겠다. 이런 노동자나 이런 기업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산업이라고 하는 기존의 노동자들, 기존에 사업하던 사람들에게는 생계의 위협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익 집단이다, 노동 기득권이다 이런 관점을 공개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역할이 필요하죠. 새로운 산업이 도입에 들어오면 그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 기술을 익히는 재교육, 재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신산업이 되니까 당신들 나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명숙 사건 관련 상경신문은 박 법무장관은 단계가 아니라 무리한 지휘 반성부터 해야 한다. 지금 저는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명숙 씨가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라면 이게 큰 문제이고 한명숙 씨가 유죄인데 불법 정치권을 받아서 유죄는 분명한데 그 수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김학의 불법 출금과 같은 거잖아요. 김학의 씨가 그런 불법을 했는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 등 검찰이 불법적으로 출금시키고 했다. 그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인 것이지 김한 씨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별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명숙 씨가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그걸 별개로 수사 과정이 불법이냐 이것만을 따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 수사 과정을 얘기하면서 결국 한명숙 씨의 불법 정치범이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무엇이 목표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본격 시작된 검찰총장 인선 중립성 담보할 인사 뽑아야 한다. 권력이 임명하는데 중립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검찰의 검찰총장의 중립성이 필요하다면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 모두 마치겠습니다.